저는 50년 동안 서울 종로 골목에서 영자네 밥상이라는 한식당을 운영해온 오영자입니다. 남편과 함께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며 우리 아이들 셋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처음엔 좁은 골목에서 작은 식당으로 시작했어요. 둘이서 국 끓이고 밥 짓고 설거지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 식당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정치인부터 기업인, 방송인까지 찾아오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단 한 번도 호화로운 생활을 꿈꾸지 않았어요. 번 돈은 모두 아이들 교육과 결혼 자금으로 썼습니다. 여보, 이번에 큰아들 대학 등록금 좀 보내줘야겠네. 알았어. 내가 통장에서 찾아올게. 이런 대화가 우리 부부의 일상이었죠.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딸까지 모두 결혼시키고 나니 어느새 우리 부부는 70이 넘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3년 전 식당을 큰아들 부부에게 물려주고 은퇴한 후에도 저는 매일 아침 동네 시장을 다니며 신선한 식재료를 고르는 즐거움을 놓치지 않았어요. 영자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네, 습관이 되어서 그래요. 시장 구경하는 게 즐거워서요. 시장 상인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하루의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박하게 살았어요. 큰 아들네는 강남에 멋진 아파트를 사서 이사 갔고 작은 아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막내딸은 대학 교수가 되어 바쁘게 지내고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얼마 전 저희 며느리가 다니는 고급 수입차 매장에서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일이었어요. 남편 김철수는 평생 단 한 번도 비싼 물건을 사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검소하게 살았어요. 서민적인 성격에 식당 일로 단련된 투박한 손을 가진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런 남편도 인생에서 꼭 한 번은 좋은 것을 누려보고 싶었나 봅니다. 그날의 일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여보, 나 하나 부탁할 게 있는데.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들렸습니다. 5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남편이 이런 톤으로 말한 적은 드물었어요. 국을 끓이던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죠.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좋은 차 한번 타봅시다. 평생 버스 타며 장사했으니. 순간 국 끓이던 것도 잊고 남편을 빤히 쳐다봤어요. 철수는 작년에 심장 수술을 받았고 요즘은 버스 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2번이나 버스에서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뻔했던 적이 있었죠. 갑자기 웬 차예요? 우리가 뭐 필요하면 아들이 데려다 주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큰아들 집은 강남이라 번거로워서 자주 부탁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며느리 박지영이 바쁘다며 내키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면 마음이 편치 않았죠. 그게 내가 심장이 안 좋으니까 병원도 자주 가야 하고. 남편은 머리를 긁적이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평생 식당 운영하며 모아둔 돈으로 아들, 딸 모두 좋은 차를 사줬는데 정작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걸 누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알았어요. 한번 알아보죠. 어떤 차가 좋을까요? 남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영이가 수입차 파는 곳에서 일한다며? 거기 한번 가볼까? 맞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6개월 전부터 강남 수입차 매장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명절에 오면 항상 자랑스럽게 얘기했죠. 시부모님, 제가 이번에 매장 실적 1등이에요. 상도 받았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옷을 갈아입기로 했습니다. 저는 깔끔한 정장을 입으려 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편한 옷 입자. 차 사러 가는 건데 뭐 굳이 꾸밀 필요 있나? 남편은 평소 입던 면바지에 낡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식당 운영할 때 늘 입던 옷이었죠. 저도 평범한 티셔츠와 바지를 입었어요.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강남은 다들 잘 차려입고 다니는데. 됐어. 우린 우리 모습 그대로가 좋아.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며느리가 늘 말하길 그 매장은 상류층만 오는 곳이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그날의 방문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전환점이 될지는요. 서울 강남 한복판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웅장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반짝이는 수입차들이 쇼윈도처럼 진열되어 있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저도 남편도 잠시 말을 잃었죠. 여보, 이런 데서 차를 판다고 백화점보다 더 멋지네. 남편이 소곤거렸습니다. 매장 입구로 들어서자
향수 같은 은은한 향기가 풍겼어요. 직원들은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고객들도 하나같이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문득 우리의 소박한 옷차림이 눈에 띄게 초라해 보였죠. 어서 오세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던 직원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직원의 얼굴을 유심히 봤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영아, 맞았습니다. 며느리 박지영이었어요. 하지만 지영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누구신지. 지영은 저희를 알아보지 못하는 척했고 주변 동료들이 보고 있어서인지 더욱 냉랭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편도 상황을 눈치챘는지 고개를 갸웃했어요. 지영아, 나야. 시어머니. 제 말에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 시어머님, 시아버님, 여기는 어쩐 일로.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주변 동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차를 좀 보러 왔어. 내가 여기서 일한다고 해서. 남편이 담담하게 말했지만 지영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어요. 여기는 예약제로만 운영됩니다. 평균 구매 고객님들은 최소 자산이. 갑자기 지영은 마치 처음 보는 손님처럼 공식적인 말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죠. 명절마다 집에 와서 음식 잘 먹고 용돈까지 받아가던 며느리가 갑자기 남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지영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가 차 한번 구경하는 것도 안 되나? 제 말에 지영은 더욱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을 의식한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니, 여기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에요. 이런 차들은 몇 억씩 하는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나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우리가 며느리에게 아무나였던 걸까요? 지영 팀장님, 저 고객님들 어떻게?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슬쩍 물었습니다. 지영은 마치 구원을 받은 듯 고개를 돌렸어요. 아, 이분들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쪽 VIP 고객님 응대 부탁해요. 매장은 한산했습니다. 우리 말고는 두어 명의 손님만 있었어요. VIP 고객이라는 건 명백한 핑계였죠. 남편의 얼굴이 점차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50년 장사하면서도 이런 노골적인 무시는 처음이었을 테니까요. 지영아, 우리가 그냥 차 좀 구경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렇게 대할 필요 없잖아.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지영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여기는 제 직장이라고요. 저도 체면이 있어요. 그 말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며느리의 체면을 깎는 존재라는 말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이제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지영아, 우리가 뭐 너한테 부끄러운 일 했니? 50년 식당 운영하면서 너희 결혼식 비용, 신혼집까지 다 마련해줬는데. 남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지영은 주변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한 발짝 다가와 속삭였어요. 시아버님, 제발요. 여기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기 더 저렴한 국산차 매장은 어떠세요? 거기가 더 적합할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한 번도 좋은 차를 타보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며느리에게 분수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된 거였죠. 여보, 그냥 가요. 제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심장이 좋지 않은데 이런 일로 화를 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난 오늘 차를 보고 갈 거야. 남편의 고집 센 목소리가 매장에 울렸어요. 지영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때 문득 아들 집에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지영이 친구들에게 시골 출신 시부모라 좀 촌스러워요 라고 말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 보니 그게 지영의 진심이었나 봅니다. 바로 그때 매장 입구에서 웅성거림이 들렸고 누군가가 큰 소리로 저희를 불렀어요. 김 여사님, 오셨네요. 깔끔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저희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저도 남편도 순간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 앞에 섰습니다. 저 기억 안 나세요? 구 방송국 PD 최민석입니다. 30년 동안 영잔의 밥상 단골이었잖아요. 그제서야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방송국 PD로 시작해서 지금은 방송사 사장이 된 최민석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우리 식당에 자주 왔던 손님이었습니다. 아, 최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남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최민석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이분들이 그 유명한 영자네 밥상 사장님들 아니세요? 제가 30년 단골인데 우리 방송국 사람들 다 이분들 음식 덕분에 살았다니까요. 최민석의 우렁찬 목소리에 매장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됐습니다. 며느리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주변 직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 팀장님, 이분들 아세요? 동료 중 한 명이 물었고 지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매장 2층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중년의 남성이 계단을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는 지점장인 듯했습니다. 최민석이 나서서 말했어요. 이분들이 바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영자네 밥상의 오영자 여사님과 김철수 사장님이십니다. 대통령도 다녀간 그 식당 말이에요. 지점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차량을 보고 싶으신지요? 상황이 급반전되었습니다. 최민석은 계속해서 우리 식당 이야기를 했고 주변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경청했어요. 지영은 구석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최고급 모델로 현금 결제하겠소. 그리고 내 며느리에게 좀 물어보시오. 내가 누구인지.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점장의 표정이 더욱 당혹스러워졌어요. 그는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 팀장님, 이분들이 누구신가요? 지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 시부모님이십니다. 매장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최민석도 상황을 파악한 듯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영 씨, 이분들이 시부모님인데 그럴 수가 있나요? 진실이 밝혀지자 매장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저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지영아, 내가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는 걸 몰랐단다. 평생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 너희들 대학 보내고 너와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시혼집까지 마련해줬는데 내가 고급차를 팔아도 우리가 내 첫 고객이 될 거라 생각했다.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런 모습일 줄 몰랐으니까요. 지점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의 불손한 태도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징계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 며느리에게 필요한 건 징계가 아니라 교훈이에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지영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어요. 지영아,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단다. 내 시아버지는 40년 넘게 식당에서 일했어. 새벽부터 밤까지 손님들 음식 나르고 설거지하고 바닥 닦으며 일했지. 이 낡은 옷도 식당에서 늘 입던 거야. 우리는 한 번도 호화로운 생활을 원한 적이 없었어. 지영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숙연해졌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다들 부자 고객만 상대하는데. 지영아,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란다. 내 시아버지와 내가 50년을 함께 살면서 깨달은 거야. 제 말에 지영은 더욱 크게 흐느꼈습니다. 최민석도 감동받은 눈치였어요. 김 사장님, 영자 여사님의 가르침은 정말 큰 지혜입니다. 제가 PD였을 때 여사님이 해주신 조언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지점장은 존경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정말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저희 직원들에게도 좋은 가르침이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차는 그만 봅시다. 오늘은 집에 가고 싶네요. 그 말에 지점장이 급히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꼭 저희가 모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최고급 모델을 특별 할인가에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 지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와 반찬을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예전의 정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손주들 데리고 올게요. 아이들이 할머니 밥이 너무 먹고 싶대요. 지영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손주들 좋아하는 호박전 부쳐놓을게. 차는 약속대로 2주 후에 인도받았습니다. 지영은 그날 공식적으로 매장 직원들 앞에서 저희를 소개했어요.
이분들은 제가 평생 존경하는 부모님이십니다. 50년 동안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셨고 수많은 유명인들이 찾던 곳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이 보여주신 삶의 태도입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경외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최고급 모델의 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점장은 특별 서비스까지 제공했습니다. 이 차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차에 오르면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이제 우리도 좋은 차 타게 됐네. 남편의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의 화합이었죠. 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이 진짜 부자의 조건이야. 우리 지영이도 이제 그걸 알게 된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식당에서 일하느라 이런 여유를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인생의 여유를 느낄 수 있게 되었구나 싶었죠. 그날 저녁 우리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영이한테 다 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네요. 아니다, 아들아. 이번 일로 우리 모두 배운 게 있어. 내 처도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구나.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심장이 안 좋으신데 그동안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일에만 빠져 있었나 봐요. 괜찮아, 아들아. 부모 마음은 다 그런 거야. 너희가 잘 되는 게 우리에겐 가장 큰 행복이니까. 전화를 끊고 남편과 마주봤습니다. 남편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착하죠? 그래, 지영이도 마찬가지야. 단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랬을 뿐이지.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주말 아침 우리 가족은 모두 새 차에 올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손주들은 뒷좌석에서 까르르 웃으며 즐거워했고 며느리 지영은 운전석에 앉은 아들 옆에서 지도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님, 이번 여행 어떠세요? 차가 편하시죠? 지영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편하구나. 버스 타던 것보다 훨씬 좋네. 남편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가을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은행나무와 단풍나무가 물들어가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번에 방송국 아저씨가 할머니 식당 얘기하던데 정말 대통령도 왔었어요? 손주 민준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여러 대통령이 다녀갔지. 할머니 식당 김치찌개가 유명했거든. 우와, 대단해요. 학교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다. 민준이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백미러로 저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번에 회사에서 최우수 직원상을 받았어요. 정말 축하한다, 지영아.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했죠. 모든 고객을 내 부모님처럼 대하기 시작했더니 매출이 2배로 뛰었어요 라고요. 지영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지영아, 사람은 언제든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야. 제 말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그날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매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대하려고 노력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면 더 공손하게 대합니다. 아들도 말을 보탰어요. 아버지, 어머니, 지영이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집에서도 훨씬 다정해졌고 물질적인 것보다 가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가족의 화합을 위해 겪었던 상처가 결국은 더 큰 사랑으로 이어진 것이죠. 여행지에 도착해 모두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우연히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여행 중이었어요. 그런데 젊은 부부가 노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냉랭해 보였습니다. 지영이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가족 여행 오셨나요? 그 부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부모님이 같이 가자고 해서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저도 예전엔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순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영의 진심, 어린 말에 그 부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지영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심이 중요합니다.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지영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네. 그래요. 고난이 있어야 성장하는 법이니까요. 차창 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50년 식당 일로 바빠서 이런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야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되었네요. 지금 저희 가족은 한 달에 한 번씩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합니다. 며느리 지영은 매번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느라 눈을 반짝입니다. 할머니, 또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저는 손주들에게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들려줍니다. 물론 교훈을 담아서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정한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것을요. 우리의 아픔이 결국은 더 큰 사랑과 이해로 이어진 것이죠. 때로는 상처가 필요합니다.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니까요. 여보, 행복하세요? 저녁 식사 후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하나 되어서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벤츠 매장에서의 그 부끄러운 순간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처럼 단단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인생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가 아니라 그 차에 함께 탄 사람들과 얼마나 행복한 추억을 쌓느냐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돈이 아닌 사랑으로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